네, 안녕하십니까. 음봉 타법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못 올렸어요. 바빠가지고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이제 다시 하나 올려드리는데요. 이 방법은 예전에 뭐 요 아래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자니까 조금 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너무 또 영상이 또 긴 부분도 있고 음성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듣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쉽게 좀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조건식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 엄청난 조건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알게 됐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렸어요. 이 방법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되고 이거를 알고 이제 듣고 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감탄을 했어요. 저도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원론적으로는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뭐 어떻게 해도 큰 손실보다는 이익이 날 확률이 사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번 꼭 제대로 몇 번씩 보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 세팅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를 일봉과 주봉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표는 딱 두 개만 넣었어요. 제가 121선 가격 이동 평균선은 121선만 넣었고요. 주봉도 121선만 넣습니다. 121선만.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여기 이제 일봉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했어요, 여기는. 근데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떤 식으로 추가하느냐면 원래는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의 20선. 그러니까 이 볼린저의 개념이 뭐냐면 볼린저 밴드의 개념이 지금 저는 볼린저 밴드의 윗선만 넣는데 상단선, 하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중심선이 있는데 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 확률이 95%예요. 근데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나 하단선을 어느 한 방향으로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성격이 엄청 강해요. 볼린저 밴드 그 지표 자체가.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단선은 필요 없고 상단선만 저는 봐요. 상단선을 보는데 주봉의 20선의 상단선과 월봉의 20선의 상단선을 어, 보면은 그 주식이 앞으로 대세 상승 초입에 있는지 아니면 횡보 구간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을 돌파하고 월봉에서도 볼린저 밴드 20선이 상단선을 돌파했어. 그러면은 그 주식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주봉하고 월봉을 그리고 또 일봉도 보면 이 세 개의 지표를 세 개의 차트를 다 보면서 종목을 찾기는 쉽지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봉의 그 주봉의 볼린저 밴드 20선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을 같이 짬뽕해서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고심을 하던 끝에 주봉은 한 주가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에다가 주봉의 20선을 집어넣으려면 20 곱하기 5를 하면 1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선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지표 추가를 해서
집어넣는데 100에 2라고 설치를 하면 이게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주는 5일이니까 20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팅 방법은 중간선이나 하한선은 필요 없고요. 상한선만 넣고 색깔은 좀 눈에 튀게 이제 파란색으로 일단 넣어서 3위를 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월봉은 주봉이 주봉이 100이잖아요. 근데 월봉은 한 달이 보통 4.5주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20 곱하기 5 곱하기 4.5 하면 45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450을 요 빨간 선에 세팅을 해놨어요. 이것도 똑같이 450에 2, 그리고 상한선만 체크하고 색깔은 좀 구분되게 약간 주황색을 넣고 4로 넣고요. 그리고 주봉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봉은 볼린저 밴드 20선은 똑같이 20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도 여기 이제 주봉에다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은 4.5주 정도 되니까 20 곱하기 45를 하면 되거든요. 25 곱하기 4 하면은 4.5 하면은 9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설명할 때 주봉은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봉하고 일봉은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 선은 이 파란 선, 흐린 파란 선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 일봉에서도 파란 선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 월봉의 볼린저 밴드는 빨간색, 약간 분홍색, 그리고 주봉에서도 분홍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다 같이 돌파하는 주가의 흐름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강력하게 하는데 121선, 주봉에서도 121선, 이 121선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봉이든 일봉이든 밑에 있다가 갑자기 뚫는 것보다는 봉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121선 위에 안착된 상태에서 돌파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3, 4일 정도 3, 4봉 이내에서 놀다가 120선 위에서 놀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동전주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일봉상 7일 평균 거래량이 최소 30만 주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봉상, 그리고 일봉상, 주봉상, 뭐 월봉상,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주가 상승률이 10% 이상 세게 나오는 종목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최소한 7% 이상은 좀 나와주는 게 좋고요. 좀 무거운 주식, 중소형 주식, 중대형 주식은 한 7% 정도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좀 좋은 거, 수급이 들어오는 게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할 때 상승의 이유가 좀 있으면 더 좋아요. 장세의 뭐 주도 섹터나 테마 같은 좀 인기 있는 테마에 엮였다거나 뭐 이런 훨씬 더 이제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요게 얼마나 이제 적중률이 좋고 확실하게 그 멋진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 키움에 보면은 4194에 가시면은 누적 등락률 상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격을 이제 1,000원 이상으로 했고, 일단 관리 종목 제외했고요. 그렇게 해서 날짜는 11월 11일부터 104일 동안으로 해서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조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최근에 올라간 거 오늘 이거부터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키네마스터라고 그래서 최근에 좀 핫하잖아요. 얘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뉴스 분석한 걸 보면은 뭐 경영권 매각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게 주 원인이 돼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주봉하고 같이 보시죠. 이때부터 상승이 이제 그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시점이 과거,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나서 그 위에서 계속 주가가 노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리고 최근에 또 요 돌파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요때가 언제냐? 날짜를 보면은 2020년 11월 30일이거든요. 그럼 일봉에 보시면은 이날에 이날, 이때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여기서 한번 강하게 돌파하고 주가가 또 횡보하다 상승하다 이런 막 구간을 거치지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을 보면 그 밑에서 또 상당 기간 횡보하다가 얘가 돌파하기 시작한 게 이때 돌파할 때가 요 구간이었어요. 이때 강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요 전에도 이제 움직임이 14%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볼린저 밴드를 실질적으로 돌파한 거 요 시점이었어요. 이때 이후로 주가가 지금 벌써 이때 가격이 17,000원대 17,000원대였잖아요. 그쵸? 그때 그 이후로 볼린저 밴드 두 개 모여있는, 특히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등이 나오고, 얘가 어떤 뭐 상승하는 이유가 어떤 매각 기대감 뭐 그런 게 있는, 어떤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쪽 상승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함께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 두 개 중에 하나보다는 위에만 있으면 다시 눌림을 주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또 보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이때 잠깐 보고 이거 상한가인데 어떻게 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저의 그 닉네임이 음봉타법이잖아요. 저는 항상 음봉에만 매수를 해요. 음봉. 그럼 여기서 내가 음봉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수익을,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아니면 음봉이 아니더라도 장대 양봉에서는 못 사니까, 또 더군다나 연속 양봉일 때 못 사니까, 그럼 그 후에 나오는 어떤 흐름에서 조그만 양봉이라도 뭔가 추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시점에서 잡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지 중기냐 장기냐 이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포인트가 틀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비록 물렸다 하더라도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너무 고점에서만 안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제가 일부러 음봉타법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봉에서 쫓아가는 추격 매수에서 수익 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엑설런트하게 상승한 종목들, 힘이 센 종목들, 특히 급등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눌릴 때, 그리고 하락할 때, 아니면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뭔가 상승의 기미가 보이는 작은 양봉, 뭐 한 5% 이내의 작은 양봉, 그런 데서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 방법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되게 단순하지만 이거를 검증을 해 드릴게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얘 보세요. 이게 아까 한 거구나. 그럼 얘도 보시면 이때 주봉에서 보면, 이제 이때 보세요. 월봉과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강력하게 돌파한 게 이때 한 번 있었죠. 근데 이때는 돌파했다가 바로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121선 밑에 있었잖아요. 밑에 있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실패 확률이 높아요. 어떤 단기 이슈로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것도 보통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최소 2년에서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월봉까지 더하면은 거의 뭐 4년, 5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이래요. 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주가가 돌파한다는 게. 얘 같은 경우도 NI 능률도 이때 이제 강력하게 상을 치면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돌파를 했죠. 이게 이제 이때였거든요. 그 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거를 이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이거를 상한가 이게 친 걸 어떻게 사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놈들이 결국은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 매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게 이런 바닥권에 사서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승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덕성도 보시면은 이때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했죠. 그때가 이제 이때예요. 이때도 이제 강력한 상한가로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그 후에 또 한 번 어디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돌파를 하죠. 그게 이제 사실 이때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샀으면 얘는 한번 올라가다가 120평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만약에 잘못했으면 120일까지는 제가 마지노선위로 잡고 있거든요. 제 기준이라면 저는 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한 양봉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중간값을 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안 깨지면 사실 이 추세가 깨졌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120선 깬 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 후에도 지금 여기서도 벌써 강하게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서 돌파를 해놓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또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계속 쭉 날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얘도 뭔가 엑셀런트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코이즈를 한번 또 볼게요. 코이즈는 이제 이재명 테마로 올라간 건데, 그리고 업종군 뭐 디스플레이 부품 업종, 그리고 뭐 광학 필링 코팅 뭐 이쪽인 것 같은데요. 얘도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여기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21년 1월. 그러면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과거에 언제 같이 돌파한 적이 있었냐? 2017년도에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죠. 그 후에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게 벌써? 1년, 2년, 3년, 4년.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120, 주봉상 120선 한 번도 못 올라가고 그 밑에 있다가 이번에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기 직전에 주봉의 볼린저 밴드 돌파할 때도 상을 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갔고, 그러다 살짝 눌리고 다시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위에서 이제 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살짝 눌림을 보이는데, 눌림 이후에 눌릴 때도 볼린저 밴드 주봉과 월봉을 건들지 않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서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죠. 또 다른 거 볼까요? 토탈소프트도 이재명 관련주네요. 얘도 지금 요 시점이 주봉상 요 시점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가 벌어져 있을 때보다는 얘가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일 때 얘를 강력하게 한방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엑셀런트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상승 초입, 이때가 사실 차트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냥 이런 차트 다 무시하고 볼린저 밴드라는 걸 안 넣고 그냥 보면 이거 너무 올랐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도 주봉도 다시 그 시점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바닥 대비 벌써 3,000원에서 벌써 7,000원 근처까지 올랐네. 6,000원, 여기서는 6,000원까지였네요. 그러면 엄청 높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주봉하고 월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여기를 보면서 이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매일 보면서도 과연 이게 그렇게 갈까 의심도 많이 하고 겁도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놈들이 대시세를 내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얘도 보시면 여기가 그 포인트였죠. 다 정치 테마주라 뭐 그럼 정치 테마주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토리 한번 보겠죠.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업체라 주봉이 볼린저베트밖에 없는데 얘는 그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로 이제 그 신작 드라마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 이제 뭐 올라가면서 영상 콘텐츠 테마가 부르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얘도 보면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요때하고 요때인데 요때는 거래량이 뭐 크게 나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요날이었잖아요. 11월 3일 요때가 11월 3일 요때 그쵸? 요때 거래량 주가도 급등하고 거래량도 급증하잖아요. 그 요때가 사실 요때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끝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11,000원이었는데 지금 4만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동신건설도 볼까요? 얘도 이재명인데 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짝 누린 척 하다가 또 올라가면서 흐름을 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아시아는 뭐 검색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대바이오. 이 코로나 이제 관련주잖아요, 이거는. 그쵸? 코로나 관련주로 여기서도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여기 이제 여기서 올라간 게 사실 여기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상한가로 시작해서 또 올라가면서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급등 더 하다가 눌리는데 월봉의 볼린저 밴드 부분에서 지지받고 또 2차 상승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모든 차트를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요거를 요 화면을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항상 주봉과 월봉의 본질적 밴드를 이렇게 돌파했다가 한번 살짝 누르면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돌파하는 2차 파동이 나와요. 주봉상 쉽게 말하면 주봉상 1차 상승하고 한번 눌렸다 2차 상승 나오는 흐름이죠. 그게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엑설런트하게 흐름이 보였고 그 후에 조정을 보이고 또 그 다시 엑설런트한 흐름이 보이면서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럼 이때부터 관심권에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횡보한다 하더라도 저점에 분할 매수를 뭐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121선 뭐 안 깨지면 가져간다. 아니면 뭐 이 강한 양봉의 저점이 안 깨지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 가시다가 뭔가 다시 이렇게 엑셀런트한 흐름이 나오면은 그래서 홀딩하면 이렇게 큰 흐름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솔옵션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패턴은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얘가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요. 모이게 만들었다가 얘를 그냥 뚫는 게 아니라 강력한 10% 이상의 강한 양봉이로 여기서는 돌파했다가 실패했죠. 그다음에 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가격은 횡보하면서도 이 볼린저 밴드 두 개 뚫은 거 중에서 하나 이상은 버텨주는 거죠. 그러면서 급등은 이 두 개의 볼린저 밴드를 또 다시 돌파하는 그런 강한 흐름과 함께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눈에 딱 보여요. 아, 이 종목이 가는 종목인지 아닌지.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주봉의 상승 초입에는
월봉의 볼린저 밴드보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밑에 있어요. 그러다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 주봉의 볼린저 밴드가 위로 가고 월봉의 볼린저가 밑으로 와요. 그러면서 월봉의 볼린저나 최악의 경우는 1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자, 이것도 똑같죠. 모든 차트가 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시면 그린 케미컬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확실하죠. 가장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확실해. 이런 경우는 돌파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때도 돌파를 했지만 6%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 좀 애매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엑셀런트한 강한 10% 이상의 강한 상승과 이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얘 바닥 저점이 안 깨지면 이게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진 날이고 주가도 많이 올라간 날이니까 이게 이제 세력이 들어온 날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력이 이 가격은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거를 검색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특정 일자 뭐 등락률 순위 여기에서 보셔도 돼요. 이게 과연 다 맞는 얘기인가? 보시면 가는 놈하고 안 가는 놈은 확연히 틀려요. 확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있잖아요. 이런 건 찾아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121선 밑에 있잖아요. 주가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121선 주봉이든 월봉이든 121선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신뢰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6%밖에 안 됐잖아요. 좀 애매해죠. 그래서 가는 놈들은 다 뭔가 이렇게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 그 위에서 놀 때 뭔가 강하고 엑셀런트한 움직임을 보이고 시장에 이슈가 되는 어떤 뭔가 상승 이후 모멘텀이 있다면 이런 주식이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런 종목을 그럼 조건식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조건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쓰는 조건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조건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뭐 최소한 2,000원 이상이고 가격은 뭐 맥시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집어넣는 방법은 일단 여기 가격 범위 있죠. 시세 분석의 가격 범위에서 여기서 이제 요 세팅 설정하시면 되고 이동평균선 7봉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거래량으로 가시면 평균 거래량이 나와요. 평균 거래량에서 7일평으로 하시고 30만 주 이상 최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채널 지표 있어요. 채널 지표에 보시면 여기서 요걸로 하셔서 주봉의 볼린저 밴드 20선의 종가가 상한선 이상, 월봉 20선 종가가 상한선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일봉이로 해도 되죠. 일봉이로 저희는 아까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봉이로 하면 이제 100선, 450선인데 여기 키움 같은 경우는 300선이 최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월봉이로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봉이로 하시고 100하고 요거는 월봉이로 안 하고 일봉이로 해서 450을 하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3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300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3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가격은 121선 위에 그러면 뭐 가능한 저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3 정도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주봉의 121선은 이것도 환산해서 일봉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120 곱하기 5로 하시면 돼요. 그럼 600이잖아요. 그러면 600이 들어가려는 거겠다. 이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조건식 뭐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한 조건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지금 600선이라 하니까 좀 검색이 안 되는데 이거는 주봉이로 바꾸던 거 해야 되나? 550이라 한번 해볼까요? 이게 550이 끝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550이 최고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요게 이렇게 하시면은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 위에 있는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거죠? 초창기에 요럴 때 걸리는, 요런 때 눈에 띄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요런 때 눈에 띄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조건은 이제 여기를 돌파 10, 100일선 돌파 뭐 300일선 돌파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추적 관찰하는 의미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최근에 걸린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바로 관심 등록에 넣어놓고 그 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걸린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해서 한번 과거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2를 치시고요. 요거를 플러스를 누르셔요. 그러면은 아까 0이었던 게 다 1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장하시고 검색하면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거예요. 어제. 이게 어제 걸렸던 놈들. 어제 걸렸던 놈들. 어제 걸렸던 놈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거를 키움 같은 경우는 99일치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99일치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일날 검색된 것처럼 미리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99일이 넘어가면 이제 걸리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내가 언제 매수를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과연 내가 볼 수 있었을까, 이거를 어, 미리 과거치를 미리는 볼 수 없지만 과거치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그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종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괜찮은 종목, 특히 이렇게 초창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과거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C하고 D 중에 하나만이라도 일단 걸리라.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냐면 이런 때도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는 AND하고 OR가 있는데 OR로 하면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검색이 좀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일 전 거. 3일 전. 그러니까 0, 1, 2, 3. 그러니까 이때도 걸리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좀 애매한 게 이거를 그냥 이제 차트가 그림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 강하게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날이 좋은 거죠. 오늘이 진짜라는 얘기. 오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바꿔가면서 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위기 두 개가 다 돌파하는 최소한 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좀 짜보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최소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이평선이나 제가 보는 선 다 빼고 간략하게 121선과 볼린저 밴드 주봉과 월봉을 일봉에 넣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큰 그림에서 언제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거 외에 이제 강론위로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개론이고 이제 실제 매매에 강론위로 가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매수 매도를 응용하느냐 사실 그거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런 거를 다시 공개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고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